자 갑시다. 기출 변형부터. 다음 중에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그랬습니다. 1번 그러나 이상의 문제들을 지금껏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밑줄치시고요. 갈등과 불만이 싹섰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그게 싹튼 거 맞죠? 1번은 큰 문제 없습니다. 2번은 어린이들 가운데는 식사를 걸러서 건강을 해치는 뭐가 많다? 일도 있다 그랬죠. 자, 어린이들 가운데 식사를 걸러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다죠. 아니죠.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서 식사를 걸러서 건강을 해치는 일부의 어린이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아니니까. 3번째 저 노래 알지? 글쎄 낯이 익은 노래인데 여러분들 노래는 귀에 익은 거예요? 낯이 익은 거예요? 귀에 익어야지 노래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귀에 익은 노래이다. 네 번째 방마다 열쇠를 단단히 채워넣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열쇠는 채워넣는 게 아니고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여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넣는 건 열쇠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자물쇠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말 중에 야 열쇠 잠갔어 이러잖아요. 열쇠는 푸는 거예요. 잠그는 게 아니라. 됐죠? 아 여기 북극곰의 눈물 또 하나 왔네. 저 친구 있잖아요. 저기 지금 얼음 녹고 있는데 가서 같이.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뭐였지? 북극곰의 눈물인가? 예전에 했던 거? 맞나? 아마존의 눈물 말고 북극에 뭐도 있었잖아. 남극 북극도 다 있잖아. 하여튼 그거야. 자 갑시다. 두 번째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그랬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기다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2번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무엇이 개통돼야 되죠? 도로가 개통되든 항만이 개통되든 공항이 개통되든 하여튼 뭔가가 개통이 돼야 되겠죠. 주어가 생략됐죠. 세 번째 이 건물은 빙한과 방진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방한과 방진이죠. 방한은 뭐죠? 추위, 방진인, 지진, 견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견디는지, 두 개에 견디는지, 아니면 하나, 방한과 방진에 견디는 건지, 아니면 방한에 견디는 건지, 방진에 견디는 건지,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에 어법에 맞는 문장 그랬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주위가 산만하는 게 아니죠. 주의가 산만해야 되는 거죠. 돈벌이만 너무 급급하는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급급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급급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죠. 뭘 붙일 수가 없죠? 니은는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맞고요. 네 번째가 잘못된 건 이 난로는 그을음 과동을 치고요. 연료율이 높이기 위해서 그을음은 높이는 게 아니죠. 이 난로는 그을음을 뭐하고 없애고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난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만 맞습니다. 4번 다음 중에 어법에 맞자 자연스러운 문장 그랬죠. 1번 이번 행자부에서는 실직자들의 취업 및 기회를 확대하고 기회가 목적어와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와 서술어가 나와야 앞뒤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이 되죠. 대등하게 호응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 졸업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4월에 공채 시험을 실시한다. 편의를 뭐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2번은요.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소방대원들에게 훈장을 추서가 아니라 수여입니다. 추서는 뭐한다? 죽은 뒤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맞고요. 네 번째는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하나님, 제가 불쌍한 저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베풀다. 뭐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은 베푸는 건 맞지만 용기는 베푸는 거 아니죠. 용기는 뭐 하는 겁니까? 줄 수 있도록 용기는 줘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음 중에 어법에 맞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총무과 홍길동 과장입니다. 소개받은 입장이니까 뭐부터 나오죠? 직함부터 나와서 총무과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뭐하다?
많을 것이다. 여기서 뭐가 없으면 구두점이 없다라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쵸? 사람이 많은 도시를 간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도시를 여러 개를 갔는지 이렇게 중의적이 되지만 사람들이에다가 구두점이 찍히는 순간 오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도시를 갔다라는 걸로만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 관동 대지진 시 조선 학살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 맞죠? 무정명사니까 4번도 맞고요.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게 쓰인 문장 그랬죠. 이 밥솥은 12시간이 지나면 보온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표시 및 경보음이 울립니다. 표시가 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표시는 나타나고 표시가 나타나고 경보음이 울려야겠죠. 2번, 어제는 술이 취해서 환장하는 지문이죠.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이 난 양주인데 말이야. 막걸리를 내가 먹어버렸어. 나 양준이가 막걸리를 먹어버려서 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참이슬이 막 걸어다니죠. 너 뭐냐 하면은, 나 오늘 나 참이슬인데, 나 자몽 먹었어. 막 이러면서. 돼야 안 돼요? 환장하는 겁니다. 그럼 고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한 거죠. 3번은 맞고요. 4번이 잘못된 거는요. 내가 괄호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식품 관용어 것은 주어 서술로 뭘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만다는 것이다. 뭐만다는 점이다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바란다는 점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7번 어법에 맞는 문장 3번인데 4번만 잠깐 볼까요?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가 맞는 문장 아닌가요? 맞는 문장 아니에요? 맞아요, 4번? 왜 틀려요? 시켜에다가 뭐를 넣어도 돼요? 하다를 소개하다가 되죠.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시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개해달라고 말한 거죠. 8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도 역시 관용어와 주어기 때문에 서술어가 달라는 것이다. 주길 행동에 달라는 것이다 정도로 고치면 되겠죠. 2번은요.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한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것은 뭘로 끝납니까?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던 분야라는 것이다가 아니라 분야이기 때문이다로 고치시고요. 3번 누가 감히 그의 말이 순종이 아니라 거역해야 되는 거죠. 전부 맞는 건 4번입니다. 9번 다음 문장에 나타난 어법상의 오류와 같은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2번 집중호우로 도로가 깊이 패여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형이 뭐죠? 하다 이 어지다가 됐으니까 뭐가 된 거죠? 이중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 피동이 된 거 한번 볼까요? 1번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문제 없죠? 2번은요. 이 일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이 남용된 경우고요. 3번은요. 하루 매출액을 은행에 입금시켰다. 시켰다는데 입금하다를 쓰는 자리에다가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니까 입금했다로 고쳐야 되는 거죠. 시키다가 아니라. 쉬어진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쓰다죠.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다죠. 쓰이어지다인데 줄여서 쓰여지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나타난 건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문장의 어법에 맞아 자연스러운 것 그랬습니다. 기한이 되시면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죠. 과도하게 높이는 거죠. 회장님, 김 부장님이 사업 계획을 보고하시겠답니다. 직장이니까 압존법이 사용없이 나보다 높으면 둘 다 높임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번 맞고요. 자네 선대인께 선대인은 뭐합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건강하냐고 물어봤는데 죽여버린 거죠. 면접 전에 입구에서 복장을 매무새하였다. 여러분 매무새가 뭡니까? 옷을 고치는 건 매무새를 고치는 거죠. 매무새는요 옷을 입는 맵시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11번 다음 중에서 어법상 자연스러운 문장 사랑은 순수한 감정이며 논리적 지식과는 구별된다. 아니죠. 감정이므로 이기 때문에
논리적 지식과는 구별돼야 된다고 고치셔야 되고, 2번 아름드리 백양나무 숲이 젓가락 재료로 쓰기 위해 밑줄치고요. 여러분 밑줄 여기도 칠까요? 아름드리 백양나무 숲이 젓가락 재료 밑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으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쓰기 위해가 아니라 쓰이기 위해, 이렇게 둘 다 피동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 나무가 자기가 당하는 입장이니까, 행복이란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지만 그래도 다수는 무엇을? 행복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4번은 참아가 부정과 호응해야 되니까 서술어가 없었다로 끝나니까 4번이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에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 그랬죠. 옆 사람이 코를 고느라고 그는 밤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고느라고 맞아요? 자, 원인이죠. 고느라고가 아니라 뭐가? 골기 때문에, 골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죠. 2번 맞고요. 3번은 젊음이 부러운 것은 이유입니다. 미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죠. 멋머한 것은 멋머이기 때문이답니다. 그러면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알량하지 앞에도 나왔죠.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 부정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게 낫습니다. 13번 다음 중 모호성이 없는 명확한 문장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은 어떻게 모호성이 드러납니까? 철수는 영수에게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다. 이때 자기가 철수인지 영수인지, 그쵸? 2번은 다 오지 않은 건 부정어의 모호성이고요. 어머니의 선물이니까 뭡니까? 관용어의 뭐가 되는 겁니까? 중의적 표현이 되는 거죠. 14번 모호성이 없는 문장이래요. 1번은 모호성이 있어요. 낙타도 견디기 어려운 사막에서 잘 살 길을 찾아 몸부림치게 된다. 누가요? 사람이요? 아니면 낙타가요? 중의적 표현이 되는 거죠. 2번 험상궂은 그놈의 부하들이 나를 애웠었다. 누가? 험상궂은 누가? 그놈인지 아니면 그놈의 부하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3번은 맞는데요. 왜? 구두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은 합격의 기쁨으로 떠들어대기만 하는 친구의 말을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합격의 기쁨으로 떠들어대는 건지 아니면 합격의 기쁨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지 중의적 표현이고요. 15번 모호성이 없는 문장 마찬가지로 1번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신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 나왔을 수도 있고, 2번은 점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원래 구두점이 없으면 웃는 대상이 점원인지 손님인지 알 수 없지만 구두점이 있기 때문에 웃는 사람은 누구다? 점원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는 어떻게 중의성입니까? 하나는 뭔가 이제 바지에 실례를 해서 이상하게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걸을 수 없는 사람인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걷고 있어. 그거 이상한데? 제가 걸을 수 없는 애인데? 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호는 연수보다 철수를 먼저 알았다. 상호가 연수와 철수 중에 철수를 먼저 안 건지 아니면 상호와 연수가 연수보다 철수를 그러니까 연수도 철수를 알고 상호도 철수를 아는데 누구보다는 연수보다는 상호가 더 먼저 알았는 건지 이런 거죠. 16번 다음 중 대화가 어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 1번입니다. 2번은 뭘 고쳐야 되는 거죠? 너무 어릴 때 가봐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있었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사라진 거니까요. 3번은 뭐가 틀린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것. 4번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추측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한 거니까 들었습니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17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 책에 보면 다 있는 문장이야. 아니죠. 무엇을 본 거죠? 책을 보면 다 있는 문장이죠. 보다가 기본형이죠. 보다는 무슨 동사?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형더러 안 입은 옷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해라가 아니라 형더러가 아니죠. 형에게. 그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려야 합니다. 4번은 맞는 거고요. 18번 다음 중에 어법에 맞는 문장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양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해를 뭐 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3번은 물질 문명은 많은 편리함과 부유함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편리함 아니죠. 왜일까요?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는 거죠. 고쳐볼까요? 편리함은 주고 부유함은 가져다 주었지만 부작용은 초래한 거죠. 4번은요. 본 열차는 오산역에서 10시 10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도착은 뭐가 된 겁니까? 이미 정지됐거나 끝난 상태가 도착이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도착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겠습니다 정도로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19번 어법에 맞는 문장 그랬고요. 1번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기 거행되었습니다. 내외빈이 아닙니다. 내빈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2번은 맞습니다. 3번이 틀린 건요. 그 문제는 담당자에게 상의하십시오. 누구와 상의하는 겁니까? 담당자와 상의해야 되는 거죠. 담당자에게 상의하는 게 아니고요. 4번 관객 여러분, 다음은 탤런트 김수현 씨를 모시는 게 아니라 소개해야 됩니다. 20번 다음 문장은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투의 표현을 찾아 우리말답게 바꾼 것이다. 이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의 작품은 이러한 값에 주목에 값한다. 뭐뭐에 값한다 미주치고요. 뭐뭐 할 만하다로 고치는 거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의 공기 동그라미 치고요. 자주 환기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뭘까요? 환기는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동어 반복이죠. 요즘 같은 때에는 환기를 자주 해야 감기에 뭐가 된다? 안 걸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동어 반복입니다. 고친 거는 맞는데 지금 문제는 번역투의 표현을 찾으라고 했죠. 이건 동어 반복이지 번역투의 표현이 아닙니다. 3번은요. 갖도록 하자 have a meet의 개념인 번역투죠. 그러니까 회의하자로 고치는 거고요. 학생에 대하여 4번은 나는 학생에 대하여 뭡니까? about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로 고치는 거 맞습니다. 고전 문법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론 잠깐 볼게요. 210쪽의 핵심 이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몇 년도에 만들었죠? 예의가 1443년입니다. 세종에 의해서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46년은 뭐 한 겁니까? 해례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해례본 몇 년? 46년. 예의는 43년. 그 해례본이 지금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상주 해례본. 그 사람이 문화재 거의 국보급의 그 해례본을 봐야만이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 자기 집에 숨겨놓고 지금 안 주고 있죠. 1조 원을 달라는 둥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에서 반환해라. 근데 아니야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죠. 그 상주에 있는 도의회 의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경상도. 문제가 좀 많죠. 요즘에 또 삭발하겠다는 둥 말들이 좀 많죠. 여자 국회의원도 삭발한다면서요. 독려했다면서. 근데 거기 당대표가 여자 아닌가? 왜 자기는 안 하지? 재밌는 당이야. 여자 국회의원들은 삭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정도. 자기부터 하면 되잖아. 그럼 9명만 더 하면 되잖아. 왜 자기는 안 해? 희한한 애야. 그 다음에 보니까 국민청원이 160만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저도 하원날을 꾹 누르긴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 베트남 13만 설? 13만 명은 베트남에서 왔다. 청와대에서 청와대 청원 중에 그러니까 이준석인가? 바른미래당의 그 젊은 애 있잖아. 자한당에 있다가 가네. 걔가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청와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는.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이제 나경원이가 북한 배우설 이랬더라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북한 배우설. 북한 애들이 조작해서 걔네는 북한 아니면 어떻게 살라 그러나?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통일되면 걔네들 표가 없잖아. 이게 하다 북한 배우설이 왜 나와? 재밌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또 나경원이가 또 그 말했더라고 보니까 국민을 분열시키는 청와대 국민청원 그 청와대에서 했나?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했지. 청와대가 투표해주세요 그랬나? 웃긴 애들이야. 자, 창제 목적 자주 예민 칠령 동안은 치시고요.
다 알겠지만 나옵니다. 자주 애민 실용. 자, 주요 판본은 해리본과 예의본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제자 원리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초성은 우리 뭐를 본뜬 겁니까, 여러분들?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용한 원리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가설, 순, 치, 후. 우리 킹세종 오라버님께서는 이렇게 5가지 기본자를 만든 거죠. 그쵸?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느, 무, 스, 응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획을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지읒, 치읒이지 왜 쌍시옷이 나오지? 됐죠? 여기는 예디음부터 시작해서 시읒까지 이게 하나씩 획을 더 긋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자가 뭐가 있죠? 근데 이 소리는 잘 보세요. 그 옆에 날개에도 달려 있지만 여러분 이건 밑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치자 우리 이 소리는 리을 말고는 소리가 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체자는 가액을 해도 밑줄 계속 이거 소리가 세지지 않으므로 가액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자입니다. 왜? 발음하는 위치는 비슷하게 나지만 여러분들 여기로 가보세요. 발음이 어떻게 되나? 크크, 느드트, 무브프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세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느드트 더 세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는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자는 뭐가 된다? 가액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되셨죠? 얘를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그래도 이거 뭐라고 읽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요? 예디음.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꼭지 달린 이응이라고 배운 학교도 있을 거예요. 들어는 봤죠? 꼭지 달린 이응. 예디응입니다, 저거 그냥.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뭘 세모야. 반치. 그냥 이거 동그라미 위에 사과 이렇게 하지. 사과 꼭다리. 세모. 아유. 여러분 그러면 거기 구분해서 보면 아설 순치 의 있죠. 상형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꼴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한자 읽어봐요 한번. 상설 근 폐후 지형 혀가 윗몸에 닿는 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상설부 상악지형 입의 꼴 상구형 이의 꼴 상치형 목구멍의 꼴 상후형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중성체계입니다. 여러분 중성체계는 얘가 초성이죠. 중성이라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모음의 기본자는 몇 개? 모음은 뭘 상형한 거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상형한 거죠. 거기에다가 뭐 한다? 합용의 원리를 합친 거죠. 항상 여기서 3가지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건 하늘, 땅, 사람 중에 뭐를 가장 기본으로 본 겁니까? 하늘을 가장 먼저 기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양성모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땅이 있어요. 그러면 땅 위로 하늘이 솟아오른 거죠. 그러면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해가 땅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날이 어두워지는 거죠. 옛날 사람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중에 뭐를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오른손잡이. 그래서 사람의 오른쪽에 있고 사람의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모음? 양성모음이라고 하고 얘를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와 오가 만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와는 양성모음, 워는 음성모음, 야는 양성모음, 여는 음성모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성과 음성모음이 파기가 된 건 뭐 때문이죠?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파기가 된 거죠.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아, 오, 으 등으로 양성, 음성으로 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조합 파괴 현상이 나중에는 벌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문제가 되는 건 없죠? 그래서 합용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5에다가 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를 합쳐서 뭘 만든 거죠? 와를 만드는 거죠. 또 뭐에다가 이에다가 아를 만나면 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합용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종성은 그걸 보시면 알지만 종성은 받침으로 쓰이는 거죠. 따로 만들지 않고 밑줄 치시고요. 따로 만들지 않고 밑줄. 종성에서 종성, 부형, 초성 규정에 따라 초성을 그대로 썼다 밑줄. 그러니까 종성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초성, 즉 자음 중에서 자음을 그대로 종성에다가 썼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종성, 부형, 초성. 글자의 명칭 별표 치시고요. 자, 훈민정음 언일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억은 엄소리. 엄소리가 뭐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엄소리니 군자다 그랬죠. 보세요. 군 다음에 짜라 그랬죠. 자, 이거를 낼 수 있어요. 기억은 어금니 소리가 좋은 위치일까요? 좋은 방법일까요? 엄소리니 기억이 나는 좋은 위치입니다. 어금니 소리. 그럼 구는요? 이 구는요? 소리내는 방법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7급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이 짤을 형태적 구분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시읒 플러스 아래아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응은 뭐가 없어요? 음가가 없는 겁니다. 됐죠? 구분 기억하시고요. 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짱 이렇게 읽지 않죠. 짜 읽죠. 자, 군자처럼 펴나는 소리 같으니 갈봤으면 밑줄 치고요. 이거는 무슨 걸 얘기하는 걸까요? 갈봤으면 이랬죠. 아, 갈봤으면이죠. 바가 아니라 무슨 소리? 가로로 쓰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병서. 병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서하면 쓰면 동그라미 칠까요? 아, 또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쓰면이라는 말도 분명히 중세국에서 보일 거고요. 또 뭐도? 이 글자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달라요. 이때 쓰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쓰다는 뭐가 되는 걸까요? 글을 쓰다의 개념입니다. 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뭐가? 얘는요. 사용하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용자로 쓰이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글자를 나란히 쓰면 병서하면 이 뜻입니다. 됐죠? 끝자 처음 펴는 소리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입니다. 자, 여기다가 살짝 별표 치고 이렇게 쓸까요? 현재 국어 체계와는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같다는 틀리고 유사한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세진의 훈몽자회는 현대 국어 체계와는 유사한 거지 같은 게 아닙니다. 됐죠? 글자 운영 봅시다. 이어쓰기, 연서, 나란히 쓰기, 병서. 병서는 된소리입니다. 붙여쓰기, 부서, 음절 이루기, 성음법인데 자, 연서 쓰기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응을 입시울 소리 즉 순음 아래 니었으면 연서에서 쓰면 입시울 즉 순음이 가벼운 소리 그게 순경음입니다. 순경음 소리가 된다. 입술 소리가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 아래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그거 그대로잖아요. 입술 소리 아래 뭘 쓰면 이응을 쓰면은 뭘 된다? 순경읍 비읍 순경읍 피읍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란히 쓰기 병서법 된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소리를 어울려 쓴다면 갈바스라 냉중 소리도 한 가지다. 그래서 병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병서하고 합용 병서를 헷갈려 하는데 각자 병서는 뭘 쓰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합용 병서라는 건 합쳤다는 얘기예요. 합치려면 서로 다른 게 만났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거를 합용 병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두자음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붙여쓰기입니다. 부서법. 아래화와 의오 우 유와란 첫소리 아래 붙여쓰고 여기까지 잘라서 1번이라고 하고요. 이와 아와 어와 야와 여와란 오른여기 붙여쓰라 이걸 2번으로 하면 1번은 뭐냐면 초성에다가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글자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초성에다가 처음에 쓸 때는 아래하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처음 아래와와 오 우 요 유란 첫소리 아래 붙여 쓴 거죠. 지금 첫소리 아래 붙여 쓴 거죠. 가람. 그러면 람도 어떻게 써야 돼요? 첫소리 아래 붙여 쓰는 거죠. 가람이라고 할 때. 첫소리 아래를 붙여 쓰는 거죠.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은 어디에 쓰래요? 와란 오른쪽에 붙여 써라 이럽니다. 오른여기가 오른쪽에 붙여 써라 그랬으니까 2번은 초성 뒤 다음에 뭐가 온다라면 이나 아나 또 뭐가 왔어요 지금? 야 여가 오면 오른쪽에 붙여 써라 그랬죠. 그럼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초성의 어디에? 오른쪽에 뭐를 붙여 쓰는 거죠? 아를 붙여 쓰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 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에 모음을 붙여 쓰는 방법 한번 하면 될 거고요. 음절 이루기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바로 밑에 보면 한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한자 성음법 중에서 한자 별표 치시고 동급정음식 한자음은 언제나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야 소리가 난다고 봤기 때문에 짜를 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짜를 쓸 때 동급정음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가져야 소리가 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발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을 거예요. 뒤에도 배우지만 이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는 거 아니죠. 어떻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있는 거죠. 그때 모든 거에다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음가 소리가 없지만 뭘 쓴다? 짜다고 읽지만 밑에다가 뭘 쓴다? 이거를 붙여 쓰는 겁니다. 소리 없습니다. 음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넘기셔도 좋습니다. 자, 훈민정음 갑시다. 여기는 좀 해야 될 게 좀 있죠. 여기에는 몇 가지 정신이 나온다? 세 가지 정신 뭐였죠? 자주정신, 그 다음에 무슨 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나라 말싸미 할 때 말싸미 밑줄 쳐져 있죠. 나라는 무엇? 나라 플러스 시옷이죠. 이때 나라의 말이란 뜻이니까 이건 관용격 조사입니다.
나라의 말이 있으니까 관용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말이 dwiung기의 말씀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말씀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이죠. 이게 뭐가 된 겁니까?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dwiung기에 동그라미 치면요. 다라는 다르답니다. 그러면 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격 부사가 되는 겁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비교격 조사. 달라. 한자는 뭡니까? 문자가 한문입니다. 문자와 서로 서르 동그라미 치고요. 서로는 뭐가 지켜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 서르가 서로가 된 거죠.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얘는요? 음성. 얘는요? 양성이죠. 저건 뭐가 되죠? 모음조화가 파기되죠,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중세에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겁니다, 지금.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도 봐둬야 돼요. 사마띠 할 때 시옷이 보이죠, 지금. 그럼 몇 종성? 지읒 대신에 시옷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8종성 법칙입니다. 사마띠 아니할세.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죠. 전차로로 썼지만 지금은 아예 까닭으로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언어의 사멸. 역사성에 의하면 사멸입니다. 이런 전차로까지가 뭡니까? 자주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자주성이고요. 두 번째, 이제 어린도 뭐가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어린이 뭘로 쓰였습니까? 어리석은이 지금은 뭘로? 나이가 적은으로 쓰였으니까 이건 어의 전성입니다. 역사성에 의해서 어의가 전성된 거고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헛배이셔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헛배를 여러분 형태소 구분해 보세요, 한번. 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리을과 이음. 나 참 히읗. 여기에다가 뭐가 된가요? 배가 온 거죠. 그러면 소리 한번 내보세요. 홀빼이셔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히읗이 뭐가 되는 겁니까? 히읗은 뭐가 되는 거요? 이거 여린 히읗입니다. 아닙니다. 탈락. 된소리 부호입니다. 이때 이게 된소리 부호예요. 그래서 발음을 홀빼이셔도 이렇게 홀빼이셔도 뒤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된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된소리 부호입니다. 7급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삽입모음입니다. 삽입모음 옵니다. 이게. 국어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7급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이런 부분들이 중세국어에서도 이런 것들이 7급, 9급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7급은 잘 봐두시고 9급은 이런 게 있나 보다. 근데 7급, 9급 요즘에는 뭘 잘 봐야 되냐. 옛날에는 한자는 거의 7급이었는데 이젠 9급도 엄청나게 나와요. 헛배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노미가 또 역시 뭐가 되는 거죠? 어의 전성입니다. 놈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윙하여 어야삐 여겨. 역시 불상이가 어의 전성된 거고요. 세로 28글자를 맹근온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정신? 애민 정신. 불쌍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28글자 만든다 이거죠. 맹근온이도 한번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희어 수비 쉽게입니다. 쉽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이가 붙은 겁니다. 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실용정신. 됐죠? 자, 국어 표기의 변화입니다. 여기서는 참 이게 답답한 게 안 하자니 가끔가다 한번 나오고 하자니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찾아 표기입니다.
차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차용한 글자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신라 시대에 있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지명과 인명을 표기했다. 그러니까 향찰 표기부터가 뭐가 된 겁니까? 우리식의 발음에 맞게 한문을 빌려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전에는 우리 말이 있지만 한문을 빌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신라 시대부터는 우리 말의 어순에 맞게 한자를 빌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명과 지명을 많이 빌려 썼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설총이 누구야? 그렇죠. 옛날에 보면 참 스님들 결혼 많이 했어요. 요즘 스님들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파마다 달라요. 못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종파마다 다른 거. 못 모르게 왜 해? 왜 남 모르게 해? 뭐 선화공주야?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원익이라고, 이름이 김원익인데 지금 뭐 하나 모르겠네. 아버님이 스님이셨거든요. 근데 애도 머리 초등학교 때부터 빡빡 깎고 다녔어. 한번 얘기한 적 같아. 그때 우리 초등학교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나쁘신 선생님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도 스님을 시키겠다고, 왜 옛날부터 스님 시킨다고 왜 동대승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는 집이 우리 집 방향이니까 몇 번 같이 다녔거든. 아주 친하거나 그러진 않아 사실은. 근데 가는 방향에 갔다 보니까 몇 번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보면 얼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이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절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학교를 보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 누구를 모함하는 거니까, 모함은 아니지, 모함은 없는 걸 하고 하는 거지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업하다가 갑자기 와서 야 원이 나와봐, 반야신경 외워봐 막 이러면서 애를 여기다가 막 앞에 세워놓고, 야 일로와 나와 반야신경 해봐,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하신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그때까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도 그냥 신기하잖아. 애가 또 시키니까 해서 뭐 봐봤냐 막 하면은 다 하면, 너네 아직 그것도 못 외워 막 이러면. 근데 자기는 이제 나랑 집에 가다가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집에 가다가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쭈레쭈레 가다가 걔가 뭐 먹으면 야 나도 좀 줘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이였으니까, 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어릴 때는 뻔하잖아. 나도 가기 싫어 이렇게 시작하지 왜 이렇게 안 물어보죠. 나도 싫어하는데, 나 선생님 너무 싫어, 나는 지금 뭐 이거 외우는 것도 싫고 아빠한테 이것도 싫은데 학교에서 맨날 하면 창피하고 막 이런 얘기길래, 그래? 하고 했는데 오래 시간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너무 무시하고 그 다음에도 와가지고 또 심지어는 야 일로 와봐 빡빡이 막 이랬단 말이야. 야 중 일로 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글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진짜 걔가 그 다음 학기인가부터 학교 안 나왔어. 그랬거든. 너무 하신 거지 그때 그 선생님이. 아니 정말 뭐 하면 교무실에 불러서 너 이거 물어볼 수도 그렇게 하던.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뭐니, 야 중 일로 와봐, 왜 봐,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선생님 목탁도 갖고 오라고 했었어 진짜로. 너 다음에 올 때 목탁 가져와서 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이 종교를, 맞잖아 이거. 애가 어리니까 그렇지. 나 같았으면 목탁으로 그냥 부처님의 명이다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이두는 자 동그라미 칠까요? 조사와 어미 미주치시고요. 그 차자에서 하나만 좀 봅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인명부터 한번 볼까요? 소나 혹은 금천, 백성군, 사삼면, 인야라. 그러니까 소나 혹은 뭐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 그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괄호 안에 거 금천이라고 읽죠 보통은. 그런데 옛날에는 음과 훈을 따서 보세요. 소나는 휠소 어찌나니까 뭘 딴 겁니까 여러분들? 음이에요 훈이에요? 소나는 음을 빌려 쓰는 거죠 지금. 그런데 금천이라고 읽지 않고요, 쇠내라고 있는데, 보세요. 소나 혹은 금천이 아니고요,
쇠내로 읽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소하고 쇠하고 나하고 내를 비슷한 음을 발음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쇠내라고 발음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뭐를 했다? 얘는 뭐를 쓰고 음을 빌려 쓰고 얘는 뭐를 빌려 쓰고 그렇죠. 뜻을 빌려 써서 모두를 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훈을 빌려 써가지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명도 한번 읽어보세요. 영동군, 본, 길동군, 경덕왕, 계명, 금인지라. 그러니까 영동군은 길동군이었는데 경덕왕이 뭐해서 지명, 계명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거죠. 길할 길, 뭐 동이니까 음을 이용했고 길영, 영동은 훈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음과 훈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두는 조사 동그라미, 어미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너 나는 너를 사랑해. 3기국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두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나는 너였자니까 너 여기 뭐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를이라는 게 없으니까 가장 유사한 음을 해서 너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 조사를 사랑이 이렇게 표기한 게 뭡니까? 이 투라는 겁니다. 조사나 어미. 향찰은 별표 치고요. 밑줄 쳐야 돼요. 실질 형태소에는 한자의 훈, 형식 형태소에는 한자의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선화 공주할 때 이 공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공주. 님은 보세요. 실질 형태소에는 한자의 뭐를? 이거 먼 주자. 얘는 한자만 보면 주은으로 읽히는 거잖아요. 같은 주자니까. 같은 주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여기는 님주자, 임금주자, 주인주자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 딴 거고 님을 딴 거고 여기는 주를 딴 거죠. 그러니까 뭐에는 훈을 쓰고요. 실질 형태에서는 뭐를 쓰고 훈을, 형식 형태에서는 음을 따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게 향찰 표기입니다. 구결은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후기 중세 국어 문헌자료나 표기상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나옵니다. 요즘에도 간간히 여러분들 올해 재작년도 보면은 생뚱맞게 갑자기 아직까지도 뭐 국문학사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문헌자료 있죠. 그 번호를 먹여보면 1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근데 요거 벌써 재작년이 된 건가? 작년인가? 국사에서도 요런 연도 하나 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너무 지엽적으로 냈다라고. 근데 국어라고 안 나올 리가 있겠나? 근데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욕먹었으면. 자, 근대 국어에서는요. 여러분들 표기상의 특징만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표기상의 특징 첫 번째, 방정과 성조가 완전 소실 밑줄. 두 번째, 반치음은 음운과 글자가 소멸되고 예디응은 글자만 소멸되고 음운은 소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글자는 소실되고 음운은 소실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래하는 18세기의 소멸 밑줄 치시고요. 주격조사 가가 일반화되었다.
어두자원군이 된 소리가 되었으며 어두자원군이 된 소리가 됐죠. 그 다음에 국외음화도 일어나기 시작. 표음적 표기 팔종성 즉 이어적기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표의적 표기 즉 끊어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스 돌리시고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객체 높임.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였죠. 잡, 삽, 주압이라는 거. 뒤에 거는 우리가 발음 못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객체인데. 잡은 언제 쓰는데요?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지읒, 디귿 뒤에 사용한다. 삽은요. 언제 사용하는 거죠? 얘를 제외한 다음 뒤에는 삽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 반침이 들어간 건 언제 쓰는 겁니까? 울림소리 뒤에. 뭘 써야 돼요? 듯, 좌바, 듭, 사바, 듭, 주야바. 뭘 써야 돼요? 뭐 뒤에? 뒤에죠. 뒤에는 잡을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울림소리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뭘 써야 된다? 먹잡고. 마지막에 울림소리 뒤에는 뭘 써야 된다? 울림소리 뒤에는 뭘 써야 돼요? 발음이 안 돼, 저게. 삽잡 좌배로 발음하는데 뭐 정확한 발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충 해야 돼요. 그럼 밑에 나와버렸죠. 벼슬 높은 신하가 이는 갑니다. 임금을 돕쏴봐죠. 왜? 뭐가 된 겁니까? 이게 뭐로 나왔어요? 울림소리. 모음이니까. 그 뒤에 뭐가 온 겁니까?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형태수 구분할 수 있어요 혹시? 칠급 봐야 되는 사람. 7급 봐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9급 필요 없어요. 7급만 봐야 돼. 한 사람을 위해서. 뽀유.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지금? 이 앞에가 뭡니까? 울림소리죠. 뒤에도 뭐예요? 울림소리죠. 그럼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이게 없고 이 비읍은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냐면 울림과 울림 사이에 이게 비읍이 들어온다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혹시 모르니까 구급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교를 뭐가 나와야 돼요? 부처님께서 설교가 객체가 되잖아요. 섭고 왜? 울림소리 뒤니까.
울림소리 뒤에는 뭐 짭이 나오는 거야. 울림소리 뒤, 울림소리라는 건 모음하고 마누라야. 얘는 그 다음에 지읒 디귿 뒤에는 바로 뭐가 오고요? 짭. 그게 아니면 삽. 그게 아니면 쥐약. 됐죠? 나 저 발음을 진짜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 다들 그 말이 나도 발음이 계속 달라지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발음이라. 자, 의문법 별표 7급 별표 9급 듣기만. 니은가 리을가는 아영어미에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니은가 리을가가 있죠. 아형어미 미리 적어놓고, 두 번째 보시면 니은고 리을고 오형어미 이렇게 일단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서경은 편안한 가죠. 잘 보세요. 뒤에 뭐가 왔어요? 의문형인데 가가 왔으니까 아형이야 오형이야? 아형음이죠. 그러니까 뭐가 온다? 니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고는 언제 오는 거죠? 니은고 오형음이 자, 밑줄 7급 밑줄 주어가 1인칭이거나 의문사가 있을 때 요거를 안 해줬구나. 니은가 리을가부터 먼저 아영어미 주어가 1인칭이나 3인칭이고 밑줄입니다. 이거 의문사가 없을 때 별표. 의문사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의문사가 없다라는 건 뭐가? 물어보는 게 아닐 때는 뭘 쓴다? 서경은 편안한가? 묻는가? 그러니까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으니까 니은가.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됐죠? 니은고는 의문사가 있을 때 나르샤데, 니르샤데 어떤 광명인가 인고 이럴 때 의문사가 있으니까 광명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음운변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깁니다. 기출족보에서 자, 7급 하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별도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싹 다 지금 대부분이 문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바로 넘기셔서 몇 문제만 풀어봅시다. 오늘 그래도 문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248쪽 어휘와 한자에서 갑니다. 어휘와 한자만. 근데 이 어휘와 한자가 양에 비해서 나오는 문제 양이 너무 적어요. 또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3년간에 꾸준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문제가. 자, 1번부터 몇 문제 좀 풀어봅시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 이게 뭐죠? 버름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진건하다가 뭐예요? 진건하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햄버거? 버거킹이 있어요 이 근처에? 그래? 난 롯데리아만 한 2번 갔는데 먹고 싶을 때는. 어디에 생겼어? 나도 저기 굉장히 추상적인 인간들이네. 먹어서 어때서 소화 잘 됐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진건하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다가 진건하다는 겁니다. 그럼 투미하다는 우리 식으로 하면 띨띨한 인간들, 어리석은 사람, 투미하다. 쇠락하다는 알죠? 쇠락하다가 뭡니까? 여러분 잘 이 쇠락하다가 한자를 보면 뭐가? 기운이 없어진다는 뜻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쇠락하다 그냥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입니다. 기분이나 몸 등이 몹시 상쾌해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생뚱맞아져요. 쇠락하다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 한자가 아닌 경우. 두 번째, 고요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거 맞고요. 비나리 치다가 뭡니까? 이게 사전에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비나리 치다가 뭡니까? 아첨을 하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아첨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문제, 밑줄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생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겨나다. 그 다음에 계제는 뭐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IA와 OA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OA는 무슨 뜻으로 쓰일까요? 계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나 형편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나 형편이 OA이고요. IA는요. IA는 어떤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뭐 성패는 알죠. 유래도 알죠. 4번에서 다음 밑줄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 사위스러워가 뭐죠? 이것도 그래도 좀 쓰긴 쓰는데, 사위스럽다. 마음과 기분이 좀 꺼림직하다라고 할 때 사위스럽답니다. 이거 좀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좀 써요. 사위스럽다란 말. 애잔하다도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 나와 있죠. 애잔하다. 또 뭐 대끼다도 있죠. 대궁이 뭡니까, 여러분? 대궁. 대궁이 잘못된 건데,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 있는 연한 심이 아니고, 대궁은 뭐 먹다가 남은 밥이란 뜻입니다. 밥을 먹다 남은 걸 대궁이라 그럽니다. 자, 5번 다음 밑줄친 단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전부 맞습니다. 근데 1번 문열이가 뭐죠? 근데 이거 여러분 나오는데 문열이가 뭐예요? 여러 새끼 중에 먼저 나온 걸 문열이라 그럽니다. 또는 다른 뜻도 있죠. 말이나 행동이 모자란 사람.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좀 뭐가 된 겁니까? 왜? 먼저 나오면 좀 비리비리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좀 모자란 사람도 문열이고요. 여러 새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 그것도 문열입니다. 6번 다음 밑줄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2번, 4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살궂다가 뭘까요? 곰살궂다. 성질이나 태도가 꼼꼼하다는 뜻입니다. (7번) 다음 제시된 단어 중에 뜻풀이가 옳지 않는 것. 여발한 듯이 가뭇없이 오롯이 문제 없는데 대수로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가 아닙니다. 대수로기, 여러분들 우리가 대수로일 때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다가 대수로이입니다. 그럼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다음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로 옳은 겁니다. 간합산이가 뭐죠?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하나는 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 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분녀회장이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간살쟁이는 뭡니까? 아양을 잘 떠는 사람. 고삭부리, 고삭부리가 뭐죠? 밥을 많이 못 먹는 사람, 그래서 몸이 허약한 사람. 뭐 둘 다의 뜻 상관없습니다. 밥을 많이 못 먹으면 몸이 허약하겠죠. 고삭부리. 대갈마치가 뭐죠? 에? 뭐 할 때? 여러분들 그저 말 본 적 있어요? 말 뭐예요? 편자라고 할 때 말 발에다가 편자 이렇게 씌우죠. 그러다 뭘 박아요? 뭐 막 박지 않아요? 그게 못입니다. 못. 작은 뭐 긴 못하면 말 아프니까. 그 앞에는 단백질 덩어리라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걸 박지 않으면 먹어도 뛰다가 보면 먹어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바로 여기 나오는 대갈마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작은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말이 뛰어다닐 때 안 빠지게. 그걸 대갈마치라고 하는 거죠. 작은 못. 큰 못 박으면 죽어요, 말. 9번 다음 중 밑줄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호젓하기가 뭐죠? 호젓하기. 이걸 굉장히 잘못 알고 있던데 호젓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호젓하기가 느낌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후미진 곳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저 후미진 곳 호젓하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는 외롭게 떨어져서 쓸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호젓하니까 그냥 조용한 곳에 있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시에서 호젓하게 나는 묻힐테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혼자 저기 외롭게 묻히겠다는 뜻인데 그걸 희한하게 번역이 원래 뜻은 그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후미진 데 있고 쓸쓸하니까. 됐죠? 아, 여러분들 그 3번에 보면 2번이나 뭐 3번의 호탕한 거 호기는 알죠? 4번에 호졸근히가 뭐 호졸근하다 이게 뭘까요? 호졸근. 호졸근. 후질근하다란 말은 어디서 들어본 거죠? 후질근하다가 뭡니까? 옷 모양태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호졸근은 뭐냐면 너무 피곤해서 막 늘어져 있는 모습, 그걸 호졸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10번에는 2번이 될 거고요. 11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죠. 시부적이가 뭐죠? 시부적이는 힘들지 않고 쉽게 하는 것. 그게 시부적입니다. 다르게 하면 별로 힘들지 않고 가볍게 하는 것. 시부적이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12번. 다음 밑줄친 부분은 두 개의 낱말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낱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이상을 지닌다고 볼 수 없는 것. 어떻게 엮은 거죠? 첫 번째, 곁다리와 들지입니다. 곁다리 들지만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야, 여기서 말이야, 당사자님 아무도 끼어들지 마 이런 뜻으로 그 이상의 뜻을 가져버린 거죠. 1번은 문제 없습니다. 2번, 길눈이 밝다는 길눈과 밝다가 되는 거죠. 길눈이 밝아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뜻을 만들어버린 거죠. 세 번째, 틀과 잡다죠. 틀과 잡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정한 기반 또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4번은요, 활개가 뒤틀리다. 활개가 뭡니까, 여러분? 활과 개인데, 활개가 뭐예요? 어깨에서 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활개가 뒤틀리면 어기가 뒤틀린 거예요. 여기가 뒤틀린 거잖아요. 뜻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남자들 근육 만들 때 여기 무슨 근이라 그래요? 아니 2두 3두고 여기가 할배. 활배를 할배라 그러잖아. 할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남자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막 역삼각형 내가지고 여기 갈비뼈처럼 막 볼볼볼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할배. 보통 활배가 아니라 할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두가 어디예요? 3두는 나 참. 여자들은 어디에 근육이 생겨요? 이 양순에. 하도 떠들어서 양순에 근육이 생기죠. 아니에요?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민망해서. 자, 16번 17번 체크만 할게요. 16번이 3번 17번이 1번이 될 것 같고요. 15번 잠깐 봅시다. 13번도 안 했네. 왜 갑자기 넘어갔지? 13번 바르지 않은 겁니다. 파천왕이 뭡니까? 파천왕. 하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파천왕입니다. 단말마가 뭡니까? 고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숨이 끊어질 만한 고통을 단말마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받아봐서 알아요. 군대에서 고참이 내 얘기지만 내가 왜 통신병원으로 갔는지는 나도 아직 방점이 아직 안 찍히는데, 통신병원으로 가면 여러분들 그 혹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옛날 영화 보면 여기 네모난 거에다가 전화기 넣고 전화 교환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TA312라고 하는데 용어예요. 거기 보면 밑에 이만한 건전지를 넣는 겁니다. 건전지가 진짜 이만해요. 두께 이만해. 그럼 거기 구리선이 있어. 구리선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있잖아요. 고참들이 뭐 하냐면 구리선을 빼가지고 군대에서 담배 할 때 라이터 없으면 통신병이니까 그걸 빼가지고 구리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럼 담배 이렇게 펴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냐면 이 전화기에다가 선을 뺀 다음에 손가락에 묶어. 전화기 막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찌릿찌릿찌릿합니다. 아, 나 그것 때문에 진짜 맞은 적이 있어. 왜냐면 고참 중에 군대 가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주말에 이렇게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장이 와서 내 상병 때 그걸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왜 가지고 오라는지도 몰랐는데 가지고 오니까 일로 와봐 하더만은 그걸 빼가지고 여기 코일을 계속 감더라고. 여기에다가 계속 감는 거예요. 엄청.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걸 돌려. 그럼 이 돌리면 한번 딱 돌리면 이게 팍 스파크 튀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팍 돌면 으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고장난 거거든. 난 알고 있었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정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참이 이렇게 하는데 고장났다고 하기엔 좀 이 사람이 이거 고장났다고 또 맞을 것 같으니까 크게 내가 혼자 리액션을 막 이랬단 말이야. 진짜 오바를 했지. 그러니까 걔 완전 기분 좋아서 아프지 계속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기 오는 선임하사 가족이 오다가 야 고장 나와가지고 뭐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날 저녁에 진짜 거짓말하고 귀신 볼 뻔했어. 염라대왕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리액션이 너무 잘하니까 고참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열받지 않아. 자기도 밤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게 단말마입니다. 그때 저녁에 미상불, 여러분 이 미상불 정도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미상불이 뭐죠? 과연 이런 뜻이죠. 과연 또는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상불이라는 건 꽤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배관시가 뭐죠? 배관시가 뭡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될 텐데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됐죠? 14번이 3번이고 15번 뭔가 윤똑똑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윤똑똑이 정답은 2번인데 뜻풀이가 윤똑똑이. 그쵸?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반대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뭐 이러지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라 그럽니다. 윤똑똑이 반대말은 쑥맥입니다. 넘어가시고요. 18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18번에 보면 3번인데 답지가 곰바지런 하다가 뭐죠? 자, 이거 좀 곰바지런 하다라는 말은 뭐하진 않지만 일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한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곰바지런 한 겁니다. 근데 곰살궂다란 말도 있죠. 곰상스럽단 말도 있습니다. 곰살궂다는 뭘까요? 친절한 거. 됐죠? 그럼 곰살스럽다는요? 역시 친절한 겁니다. 싹싹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넘어가셔서 22번 밑줄친 단어와 같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갈바람은 한이바람입니다. 여러분 새바람은 무슨 바람이죠? 어디서 부는 바람? 동풍입니다. 한이바람은요? 서풍. 맞바람은요? 남풍. 된바람은요? 북풍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아직도 누구는 이 말을 계속 쓸까요? 아니 북한이 아니라 어부들. 아직도 어부들은 이 바람 이름을 뭐 한이바람, 된바람, 맞바람 이렇게 쓰는데 북한에서 왜 써? 그냥 막 하지 말고. 그쵸? 25번 잠깐 갑시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 그녀는 싸늘하게 뿜어내는 눈빛이 다부진 야망이 거침없이 건방지고 오금이 저리도록 뭐하다?
도저하답니다. 되알지다가 뭐죠? 여러분들 되알지다? 되알지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힘에 겹다란 뜻도 있고요. 야무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 생때 같다는요. 생때 쓰다 아닙니다. 생때 같다는 뭐가 없다? 탈 없이 멀쩡하다. 또는 공을 들여서 소중하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또 좀 넘어가서 몇 개 정도 좀 보도록 합시다. 39번 가겠습니다. 다음 물품의 총 개수는 그랬죠. 조기 한 두룸, 두룸이 뭐죠? 한 두룸은 몇 마리입니까? 조기 10마리를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기 두 두룸이니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0개. 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20마리입니다. 3쾌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60이 되는 거죠. 마늘은 접의 개념이죠. 접은 몇 개입니까? 100개가 한 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두 접이니까 200. 근데 200에다가 60에다가 20이면 280이 되는 거죠. 아니지. 아, 그치. 두릅 280. 자, 40번. 다음 미주침 부분 중 물건을 세는 단위가 옳지 않은 것. 접시 두 죽.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북어 한 쾌. 장작을 세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뭘 셀 때 우리입니까? 기와. 그죠? 기와. 마늘 접. 삼치 묻. 맞습니다. 41번. 북어 한 쾌. 쾌는 몇 마리? 20마리. 마늘 한 접. 접은 몇 마리? 몇 개? 100개. 바늘 한 쌈. 한 쌈은 몇 개입니까? 24개. 굴비 한 두릅 10개고요. 고등어 한 소는 몇 마리입니까? 소는 2마리. 2마리. 자, 42번도 한번 갑시다. 김한 톳은 몇 장입니까? 100장 맞고요. 바늘 한 쌈 24개 맞죠? 오징어 한 축은 몇 마리입니까? 50마리 아닙니다. 20마리입니다. 20마리.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도 가면은 오징어 살 때 어떻게 돼요? 20마리가 하나에 비닐에 거의 담겨져 있죠. 끼워져 있잖아, 뭔가에. 그 대나무 그런 거 안 사봤어요? 오징어 그럼 어디 있고 다른 오징어도 있어요? 아니, 살아있는 건 생물 같은 경우는 한 마리씩 있지. 말린 오징어, 건조된 오징어들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뭐 대나무 같은 거 이게 총총총 꽂아 있잖아. 한약은 한재가 몇 개죠? 그렇죠. 20첩입니다. 더럽게 비싸서 못 먹죠, 보통은. 자, 넘어가셔서요. 48번. 다음 중 명사 뒤에 단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바늘 한 쌈. 맞죠? 배추 두 접. 접은 몇 개죠? 100개. 고등어 한 손. 맞죠? 2개. 조기 한 자반. 맞아요? 조기는 뭡니까? 두름. 버섯 한 죽. 한 죽은 몇 개죠? 10개. 이런 것들 가끔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51번 우리 속담만 좀 확인해 봅시다. 속담만. 여러분, 송충이가 갈립을 먹으면 죽는다죠. 이건 무슨 속담이죠? 분수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건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환경에 따라서 뭐가?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개꿀이 3년 묵어도 황모되지 않는다. 이건 뭐죠? 바탕이 시원치 않으면 계속 그 바탕대로 산다는 뜻이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그건 되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뭐가? 탈이 난다는 뜻이죠. 자, 52번에서도 보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길만 자기 것만 하라는 뜻이 될 거고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뭐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강물이 돌을 굴리지 못한다.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떠한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이 오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쇠퇴에 뭐 하지 않는 거? 쇠퇴에 뭐 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것, 세태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성급한 성질. 54번 속담도 한번 봅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거 뭡니까? 내용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볶음콩에 싹이 날까? 볶은데 싹 나요, 안 나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빛 좋은 게살구는 위에 있는 거고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겉보다는 속이. 56번도 한번 볼까요?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와 같은 뜻을 찾으라 그랬는데 까마귀 똥 해치듯이 뭡니까? 까마귀 똥 해치듯 일이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까마귀 개발 던지듯 뭡니까? 쓸모가 다해지니까 버려진다. 유사한 단어가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자 성어가 토사 굽행이 있겠죠. 정답은 까마귀 똥도 약에 쓰려면 500냥이다 이거죠. 그 흔한 것도 쓰려니까 없어가지고 값이 비싸진 거니까. 까마귀 뭐 뜯어 먹듯 이건 뭡니까? 까마귀 많이 뜯어 먹어요? 조금씩 뜯어 먹어요? 조금씩. 그래서 남몰래 조금씩 뜯어간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엄마들이 딸한테 할 때 와가지고 뭐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들입니다. 근데 엄마 몰래 가져가지도 않죠. 딸들은 그냥 대놓고 가져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희한하게 개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개랑은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개랑 싸워서 지든 이기든 비기든 다 손해예요. 왜? 개랑 싸워서 지면 뭐한 놈이에요? 개만도 못한 놈.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그러니까 개랑 싸워서 무조건 안 돼요. 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개가 들어가면 좋은 속담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됐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 261조. 한자도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봅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밑줄 친 무엇? 고식적과 의미가 상통하는 속담은 그랬죠. 자,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한 양국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평등과 통제 수자상 허식의 하에서 이에 상반한 양 국가 간에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원구를 거익 3조죠. 3조 아닌 금내 실적을 관하라. 김이독립 선언 서조.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가 나온 거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한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한자만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 267쪽으로 갈까요? 몇 개만 좀 풀어봅시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다른 것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 부결, 네 번째는요? 비운이죠. 부운이 아니라 정답 4번이고요. 됐죠? 자, 넘어가 보시고 몇 개. (23번) 상대되는 의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 첫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조소. 두 번째는요? 소. 소. 네. 소.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 같잖아요. 여러분들 수학할 때. 소학. 이게 학자고 이게 약자고 정자로 쓰면 뭐가 돼요? 학자고
여러분 제일 싫었던 과목 중에 있잖아. 사전 찾아봐 빨리. 네, 이거는 한번 소물, 소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리, 이게 리자야. 7급 7급 성격, 아니 뭐 과목이라고 이거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럼 자 2번 나머지도 한번 보자. 다 읽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2번은 뭐라고 읽어야 돼? 첫 번째 단어 놀변, 능변, 어수룩한 말. 두 번째는 땡변, 능변, 수능. 모르면 내가 많이 봤던 땡변이 아니라 능변, 말 잘하는 거. 세 번째는 그래도 뒤에 것자는 박자 정도는 읽어주잖아. 박사할 때 희박. 옆에 거는 농후. 네 번째 여기 인자로 읽지 말고 인자로 읽으려고 딱 품 잡고 있었는데 곤란. 설마 이건 알겠지? 순탄. 소, 야 진짜 큰일 났다. 내가 30초 줄게. 찾아봐. 이거 음이 좀 달라가지고 찾을 수는 있는지 한번 보자고. 1번? 갑자기 뭐? 23분의 1번에 답답하다 답답해. 뒤에 나오고 조소가 아니고 실소래니까. 아 실수예요? 첫 번째는 실소래니까 이를 실 웃음소. 모르겠나 앞으로 9급도 나온다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큰일 났네 진짜. 소살? 소살 자 보지 말고 그럼 소설이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로 비우는 큰 소리로 비웃는 거, 문제 삼지 않고 웃어 넘기는 거. 넘깁시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나만 더 해봐야지 그러면. 85번. 다음 밑줄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사자성어도 한번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등고, 자비. 무슨 뜻? 높은 곳에 가려면 낮은 것부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읽어요? 두 번째 건 각자 무치. 치과 갈 때 이 치자 쓰니까 뭐가? 뿔이 있으면 뭐가 없다? 이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호지세. 호랑이가 뭐 하는 것? 호랑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네 번째는요. 아유 다행이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서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밑에 거는 86번 뭐라고 읽어? 첫 번째 옹고지신. 근데 그 고자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됩니까? 고자는 이 고자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읽어요? 맥수지탄. 세 번째는 식자우안입니다. 많이 알면은 걱정이 있다는 뜻으로 이때 자는 무슨 자자를 써야 돼요? 글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식자우안은 많이 아니까, 글자를 많이 아니까, 학식을 많이 알아서 걱정이 있다는 뜻이 돼야 되니까. 네 번째가 뭐예요? 좌고우면. 이제 고자는 이게 이 고자를 쓰면 안 돼요. 뭐 돌아볼 고자를 쓰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86번까지 해서 우리 사자성어까지 다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출과 변형 문제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출만 하려고 했는데 기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다 안 풀더라도 변형 문제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혀 안 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변형까지 넣어서 페이지 수는 한 300페이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뛰어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끝내야 되니까. 되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